안녕하세요. 구조생화학 실험실 학부연구생 고세리입니다. 지금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부터 얻어진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 프로틴을 과발현하고 정제한 실험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서론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기본 사항과 연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표를 위해 진행했던 실험 과정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한 분석과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는 아스파테이트 베타 세마이알데하이드를 호모세린으로 되돌리는 반응의 촉매로 쓰입니다. 아스파테이트 베타 세마이알데하이드에서 호모세린으로의 산화 반응은 드레오닌, 메사이오닌, 아이소류신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아스파테이트 패스웨이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스파테이트 베타 세마이알데하이드는 아스파테이트 패스웨이의 얼터네이티브 리액션을 통한 라이신의 합성에서 전구체로 쓰입니다. 따라서 라이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의 적절한 통제가 중요하고, 이외에도 아스파테이트 패스웨이는 포유류가 아닌 식물과 미생물에만 존재하며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아스파테이트 패스웨이에서 중요 조절 효소라는 이유 등으로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실험의 목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부터 유전 정보를 얻은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를 이콜라이로 과발현하고 여러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을 거쳐 95% 이상의 순도로 정제하는 것입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DNA 클로닝 단계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부터 얻은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유전자를 증폭시켜야 합니다. 이때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방법을 사용했으며 PCR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템플릿 DNA, 버퍼, 포워드 프라이머, 리버스 프라이머, 그리고 고온에서도 DNA 합성이 가능한 효소인 TAQ 폴리머레이즈가 쓰였습니다. 혼합물을 PCR 기기에 넣고 설정하면 먼저 섭씨 95도에서 30초간 두 가닥의 DNA를 분리하는 디네이처레이션 과정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30초 동안 60.5도에서 각 DNA 가닥에 프라이머가 붙는 어닐링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1분 동안 72도의 온도에서 일롱게이션이 일어나고 이 1분의 시간 동안 약 1000개 베이스 길이 정도 합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30회 반복했습니다. PCR 과정이 끝난 후 아가로스계열 전기 영동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밴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합성이 잘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PCR을 통해 얻은 DNA 프래그먼트들은 이후 라이게이션 하기 위해 각각 양쪽 끝 특징 염기 서열을 끊어낼 NDE1과 JO1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용해 RE 다이제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동일한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이용해서 염기 서열이 잘리고 CRP 처리된 PET26P 벡터와 라이게이션 과정을 거쳐 유전자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생성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DNA 복제에 특화된 DH10B 대장균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한 다음 바이오닉스사의 염기 서열 분석을 의뢰하여 DNA 클로닝 단계가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엔 재조합한 DN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발현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백질 발현에 특화된 로제타2 이콜라이의 리콤비넌트 플라스미드를 트랜스포메이션 하였습니다. 그 과정으로 생성된 콜로니 셀들을 여러 온도에서 배양하여 단백질이 더 많이 발현되는 적합 온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 과발현을 위해서 배지에 IPTG를 첨가하여 배양했고, 표적 단백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정제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히스태그 어피니티 칼럼, 슈퍼덱스 200 칼럼을 이용한 사이즈 익스클루전 등의 패스트 프로틴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FPLC 방법이 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첨부된 SDS 페이지 겟 이미지에서는 제일 왼쪽 레인이 마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차례로 1번 레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겔 건조 과정에서 손상이 생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과발현이 더 잘 이루어지는 온도를 찾기 위해 섭씨 20도와 25도에서 배양했습니다. 왼편이 20도, 오른편이 25도에서 배양한 결과이고 IPTG 첨가 후 오버나잇한 샘플은 3번 레인에서 전기 영동되었습니다.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의 분자량은 약 46.2kDalton이고 마커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밴드 사이에서 발견되는 두꺼운 밴드가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입니다. 20도와 25도의 밴드 두께를 비교할 때 20도 조건에서 단백질이 더 잘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 첫 번째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섭씨 20도에서 라지 스케일로 발현했습니다. 첫 번째 발현량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양을 통해 얻은 단백질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정제하기 위해 버퍼에 단백질을 녹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단백질이 버퍼에 잘 녹지 않아서 상층액만을 취해서 처리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히스테그 어피니티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제 결과물의 확인을 위해서 SDS 페이지 전기 영동을 하였는데 수득한 단백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두 번째 실험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한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단백질 발현을 위한 대장균의 종을 바꿔주었습니다.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의 독성이 이콜라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콜라이에서 로제타2 D3P 라이세스 이콜라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양 온도를 조금 낮춰줘서 섭씨 18도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실험에서의 발현량에 비해 다소 증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버퍼에 녹지 않고 침전물로 가라앉아 정제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히스테그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한 결과 매우 미량의 결과물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세 번째 실험에서와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로제타2 D3P 라이세스 이콜라이를 이용해서 섭씨 18도에서 단백질을 발현했습니다. 발현 후 퓨리피케이션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셀을 버퍼와 섞을 때 단백질이 상층액에 보다 많이 녹을 수 있도록 버퍼의 양을 2배로 늘려주었습니다. 눈에 띄게 많은 양이 용액층에 녹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 많은 양의 단백질을 높은 순도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히스테그 어피니티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이후에 SDS 페이지 갤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으로 진행된 사이즈 익스클루전 과정에서 표적 단백질 이외에 비슷한 분자량을 가진 다른 단백질이 추가로 추출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 내용입니다. 먼저 셀 컬처링 후 내린 SDS 페이지 결과로부터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과발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IPTG를 넣어주고 하루 뒤에 결과를 확인했을 때 성공적으로 발현된 것을 통해 컬처링 이전에 진행된 DNA 클로닝 과정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온도에서 배양한 결과로는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낮은 온도인 18도에서 P-라이세스 이콜라이를 이용할 때 최대로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콜라이가 생산한 단백질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 동안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제 실험의 목적 단백질인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버퍼에 잘 녹지 않고 이 특성 때문에 FPLC를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컬처링 부피도 늘리고
단백질을 녹일 버퍼의 부피를 이전의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보완하면 더 높은 수동량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정제 과정인 사이즈 익스클루전 단계를 거치고도 목적 단백질 이외에 단백질이 혼합되어 추출됐는데 이 점은 다른 정제법을 추가로 진행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험 요약입니다. 이번 실험은 트레오닌, 메사이오닌, 아이소류신의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호모세리인 디하이드로제네이즈를 생합성하고 고순도로 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부터 유래한 시퀀스를 이용해 DNA 클로닝, 프로틴 익스프레션 과정을 거쳤고 정제 방법으로는 히스태그 어피니티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와 사이즈 익스클루전을 사용했습니다. 호모세린 디하이드로제네이즈는 여러 조건 중 P-라이세스 이콜라이를 통해 섭씨 18도에서 컬처링할 때 효과적으로 발현됩니다. 또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정제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대해 2배 이상의 버퍼가 필요했고 그 경우에 보다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를 위해 아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Over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Homoserine Dehydrogenase from Helicobacter pylori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